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날 백혜룡 경정을 세관 마약 의혹 외압 사건, 세관 그냥 마약 사건 이렇게 줄였습니다. 여기 특별수사팀, 지금 동부지검 임은정 지검장이 주도를 하고 있죠. 이 수사팀에 합류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변인실 통해서 그런 내용을 공지를 했죠. 의혹을 제기한 인물인 백혜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임은정 지검장은 필요하다면 검사를 더 추가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고화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대변인실에서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디 투입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적절하냐 하는 이제 그런 논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지시는 더 이상 외압 때문에 수사를 못했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필요한 지원 다 할 테니까 한번 한 대까지 해봐라 하는 이런 차원이다라고 이제 정부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듯이 이 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 이것은 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 벌써 제기된 죄가 언젠데 아직도 이게 좀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지금 동부지검으로 수사 주체가 정해진 뒤에도 어떤 특별한 수사에 좀 새로운 내용들 좀 이렇게 열띠게 진행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답답함, 그 속에서 이제 또 여권 지지층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겠죠. 아마 그런 속에서 대통령의 좀 지시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문제 여러분께 한번 쭉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시작된 거 2023년 1월 27일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오전 7시 33분쯤인데 승객 232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한항공 K672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승 승객 빼고 218명이 이제 입국장으로 J터미널 입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218명 중에 마약 유통책 6명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그 6명은 각각 몸에 종아리, 허벅지, 배 이런 데에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저렇게 이제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마약을 각자 4kg씩 6명이니까 6, 4, 24, 24kg이죠. 그걸 몸에 똘똘 말고 공항에 들어온 거예요. 보통 여러분 영화나 기타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투시 이런 데서도 걸리고 기타 등등. 근데 이들 6명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탑승 3시간 전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탑승 3시간 전에 이 6명 종아리, 허벅지, 배 이런 데에다가 필로폰 1인당 4kg씩 해가지고 테이프로 똘똘마리를 하고 거기에 옷을 입고 또 패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책이 그렇게 딱 이 6명을 복장을 위장을 시킨 겁니다. 필로폰은 몸에 지니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또 옷 입은 뒤에도 또 사진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찍냐 사진을 이랬더니 이거 한국에 있는 총책한테 보내야 된다. 그럼 한국에 있는 총책이 세관 우리 편한테 보내서 너네들 들어가면 너네들이 어떤 옷 입고 지금 왔는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바로 그쪽에서 너희들을 찾을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진 찍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잡힌 뒤에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입국할 때는 이 비행기에 탈 때는 그때도 이런 어떤 일반인들이 거치는 세관 검색대 이런 걸 안 거치고 유력 인사들이 이제 비행기 탈 때 특별히 인천공항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안내해서 바로 이제 게이트로 안내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출국을 했고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입국을 했다라고 이들이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이 대한항공 K672편은 일제 검역 대상이어서 승객 전부가 농축산물 검역본부에서 검역을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검역을 안 거친 거죠. 이들이 지니고 온 힐로폰 24kg 금액으로 치면 대략 시가 480억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8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필로폰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었던 거죠. 이들은 공항을 빠져나와서 명동에 있는 한 호텔로 왔습니다. 명동에 있는 한 호텔에 와서 13층 그 호텔 객실로 미리 예약해둔 객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옷을 벗고 필로폰들을 다 이제 막 그 테이프들을 뜯어내면서 필로폰을 떼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4개의 묶음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 총책이 위챗을 통해서 지시를 해준 겁니다. 어디 명동 어디로 가면은 이런 차가 있다라고 해서 차량 번호를 찍어주며 벤틀리를 타고 있는 한국 측 그 총책 보스에게 이걸 전해줘라 이렇게 이제 위챗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묶음 4개를 가지고 이들이 두 사람이 이걸 들고서 거기 가보니까 실제로 벤틀리가 있고 거기 남녀 젊은 20대 30대 남녀가 한 명씩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트렁크 속에다가 이 필로폰 24kg을 준 겁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월 달 1월 27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필로폰이 지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그러면 수사가 시작이 된 걸까요? 당시에 이제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서에 형사 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팀이 뭐 한 10개 있다고 그래요. 실종 수사팀도 있고 뭐 보이스피싱 팀도 있고 이렇게 딱 이 10개 팀을 지휘하는 과장으로 있었는데 당시에 뭐 어쨌든 마약 관련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도 커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마약과 관련해서도 마약 수사 전담팀은 아니지만 뭐 정보 수집 좀 해라. 우리 한번 좀 찾아봐라. 안테나 세워라. 뭐 이런 얘기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중국인 여성이 자기가 필로폰 투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박당했고 괴롭힘을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영등포 경찰서로 찾아온 거예요. 나 마약 투약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다. 이 카르텔에서 나는 진짜 탈출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강력 7팀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202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마약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처음부터 뭐 100g 처음에 이제 그 던지기 수법으로 그 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누가 그걸 줬냐 또 찾아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100g, 300g 하다가 이제 1kg, 2kg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국 조직, 중국 조직, 해서 말레이시아 조직까지 이제 수사망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레이시아 조직을 발견을 했는데 그 검거할 시점에 나무 도마로 위장된 화물을 받아서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 도마를 수입을 해서 그 나무 도마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약을 넣어서 그걸로 유통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뭐 이 백혜룡 경정은 아니 저게 어떻게 세관을 통과했지? 이러면서 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잡은 2명을 데리고 이제 명동에서 그 당시에 그 벤틀리 차량에 전달할 때 현장 검증도 하고 또 공항으로 데리고 가서 공항에서도 한 5번 했다고 합니다. 현장 검증도 좀 하고 이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줬다는 세관 직원들의 얼굴도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또 한 명이 다른 사건으로 검거가 되는데 그 사람도 같은 팀이었던 거죠. 그 사람도 지목한 세관 직원이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마약을 가지고 왔는데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라고 이들이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등포서 수사팀이 그때부터 이 세관이 좀 이상하다, 세관이 연루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정보 보고를 이제 자꾸 이제 올리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수사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라는 게 백혜룡 경정의 주장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등포 경찰서장,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도 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막 지원도 하고 막 했었는데 세관 연루 이 문제가 나온 뒤부터는 조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고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백혜룡 경정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혹이 제기가 언론 보도로 제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설특검 법안이 올 3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대검에서 검경 합동수사팀을 차리면서 수사에 착수를 하죠. 그래서 뭐 인천 세관과 연루 의심 직원들의 주거지라든지 또 경찰청 마약범죄 수사질 뭐 관련된 곳을 뭐 세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합동수사팀은 경찰, 국세청 뭐 등으로 해서 한 2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지고 대검의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실질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10군데 정도를 6월 23일 날 압수수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휴대전화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하고 CCTV를 확인하려고 인천세관의 서버도 확보를 해서 분석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속한 의사결정 또 공정성 담보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지난 8월 말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수사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임 지검장이 뭐 백혜룡 경정과 면담도 하고 이랬습니다. 8월 말이니까 지금 9월, 10월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죠.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어떤 수사의 변화 이런 것들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백혜룡 경정 대략 이제 수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이게 외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로 경무관이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백혜룡 경정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찬수 당시의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브리핑 이틀 전에 연기할 것을 또 지시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교롭게 또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 당시 경찰서장은
2024년 2월 달에 대통령실로 가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행정관으로 거기로 가서 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 얘기는 어떤 그 당시에 이 경찰서장 또 서울청 경무관, 대통령실 등의 어떤 외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영등포 서장이 대통령실로 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반면 백혜룡 과장은 그 형사 이과장에서 배제가 됩니다. 공보규칙 위반했다. 이래서 좌청성 인사 후에 수사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지호 청장은 이게 어떤 외압은 없었다. 그게 아니다. 백혜룡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했고 영장 신청했지만 이걸 계속 반려한 검찰과 마찰이 있었다. 그러면서 서울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및 회피를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경고 조치를 하고 인사 조치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혜룡 경정은 외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사건은 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청장이 아주 훌륭한 성과 내고 있다. 이 성과 잘 앞으로 좀 제대로 알려지도록 잘 챙겨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외압설이 불거진 이후부터는 별로 그와 관련된 의혹을 안 보였다라고 또 백혜룡 경정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팀에 대해서도 백혜룡 경정은 그동안 뭐 좀 평가절하를 계속해 왔습니다.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를 해 왔죠.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당시에 이제 마약범들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대통령의 승인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란 수행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 뭐 관세청 또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들이 움직였고 그 여러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을 백혜룡 경정이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과 대통령실이 합세해 저를 핍박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 방첩사,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다. 여러 기관들이 다 해서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인터뷰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을 외압의 핵심 의혹의 핵심 인물로 또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 적도 없고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라면서 만약 내가 외압 부탁을 받았다면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했을 거다. 오히려 형사과장을 그냥 발령시키고 압수수색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면서 외압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백혜룡 경정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다.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기록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이 특별 수사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어쨌든 백혜룡 경정이 현재 이제 지구대장에서 이 특검 합동 수사팀으로 파견을 가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수사를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 외압이 있었나 어떤 과 관련해서는 현재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당시 외압의 주체로 실무 앞선에 나와 있는 지금 당시 경찰서장이나
서울청 경무관 등은 전부 외압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나 한동훈 전 장관의 개입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증거라기보다는 어떤 정황적인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외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관세청 세관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의혹이 이러한 외압 부분을 더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올 1월 달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은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인천세관과 김해공항을 통해서 12차례에 걸쳐서 최대 111kg의 필로폰이 밀반입이 됐는데, 여기에 의해서 특정된 마약 사범이 12명이었다고 합니다. 12명. 그래서 세관이 이 12명을 시스템에 입력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입국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떠서 체크를 할 수 있게 입국을 했는데, 이 마약 밀매범 2명에 대해서는 세관에 어떠한 몸수색이나 체포가 없었고, 이들이 결국 입국해서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세관은 당시에 뭐 몸수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들은 몸에 마약을 숨겨와서 그것을 실제 한국 총체계까지 넘긴 것이 그렇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또 마약 밀매범 2명을 이 백혜룡 수사팀이 체포를 하기 전에 6개월 전에 검찰은 이미 김해공항에서 체포된 마약 밀매 조직 부두목의 수첩을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 관련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존재가 나와 있고, 또 그 체포한 2명의 신상까지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왜 추가적인 어떤 수사나 기소가 안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백혜룡 경정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2023년 1월 27일과 2023년 2월 6일에도 마약류를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복부 및 허벅지에 고정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은닉해서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에 입국했고, 이를 국내 마약류 운반책에게 전달해 줬다는 진술인가요? 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 묻자 이 운반책 한 명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추가적인 조사가 없었다. 그리고 앞서의 1월 달의 그 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월 달 그 검거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왜 추가적으로 1월 달 것은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백혜룡 경정이 수사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동안에 이제 백혜룡 경정 상당히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별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뭘 갖고 있는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이게 어떤 정황적인 것 외에 확실하게 증거로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당사자들, 이 외압 의혹을 행사했다는 이 조병로 경무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결정을 했습니다. 징계를 안 한 거죠. 징계 사유가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휴대전화 바꾼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조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좀 승진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 경무관은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관세청이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전에 어떤 관세청 개입 의혹 이런 것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경우에 여러 가지 기관이 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세관에서 좀 알아봐 달라라고 자신에게 그렇게 부탁이 와서 알아봤던 것 뿐이지 어떤 외압 그런 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장으로부터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관련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와서 백경정에게 전화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병로 경무관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8월 20일 날 국회 행안위에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혜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느냐? 라는 용해인 의원의 질문에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은 전혀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당시에 수사 브리핑이 연기되고 관세청이 브리핑에서 제외된 게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당한 서울청의 지시라고 본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백혜룡 경정의 주장과 당시 경찰 라인에 있던 사람들의 주장이 완전히 좀 다른 것이죠. 관세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관세청은 이 마약 수사범들의 진술 자체가 거짓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마약 운반책들이 허위 진술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다. 뭐 그런 식으로 늘 많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관 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같은 수법을 쓸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이 마약 조직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좌천권을 쥐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세청이 지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 피의자로 찍혔던 그 세관 직원 관세청에서 직위 해제 조치를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당일 이 세관 직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GPS 사용 기록 또 당일 뭐 연차 사용 기록 이런 걸 보니까 당일날 이 직원이 연차를 냈고 GPS 기록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공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게 이제 관세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입장문을 내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기관 차원의 그냥 요청을 경찰에 한 것이지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의 발표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해달라. 이렇게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고 그건 뭐 기관 대 기관 간의 통상적인 어떤 업무 협조 범위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관세청의 또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여행객이 세관의 최종 검사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에 세관 직원이라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어서 검사 회피는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사를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관세청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약범들이 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마약범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에 대한 어떤 세관에서의 이 책임 있는 설명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합동 수사팀에서 CCTV 등을 입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서버를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현장의 CCTV를 다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 마약범들이 정말
이 세관 검사를 피하고 그 별도의 통로를 세관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검사를 받긴 받았는데 적발이 안 되고 통과를 한 건지, 이거 뭐 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아니면 인천공항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온 건지, 현재로서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들이 몸에 그 두른 마약이 적발이 안 되고 통과해서 한국 총체계까지 전달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을 밝히는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과연 이 권력의 비호가 있었는지, 지금 백혜룡 경정은 어쨌든 윤 전 대통령 부부까지 이 외압에 관련돼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을 넘어서서 검찰, 관세청, 뭐 방첩사 등등, 또 국정원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공항에 파견된 국정원도 모르고 있을 리 없었을 것 같은데 뭐 하면서, 그래서 이 과연 이 사건 실체가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된 지는 이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합동수사팀에서 이 백경정도 합류를 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외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기관 간의 협조가 그렇게 백경정이 그렇게 좀 오버해서 그렇게 느꼈던 것인지, 그렇다면 마약범들은 어떻게 인천공항을 통과해서 한국 총체계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좀 명쾌하게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외압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 합동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NS 보면은 뭐 임은정 검사장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많고요. 정성호 장관 또 비판하는 글들도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나섰겠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벌써 이슈화가 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합동 수사팀에서 압축적으로 좀 빨리 최대한 수사를 해서 결과를 좀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어떤 시기든 좀 이 의혹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을 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특별수사팀에 합류하도록 지시한 그 이유를 계기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 흘러온 내용들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